글로벌 판매량 세계 3위, 영업이익 신기록 달성. 겉으로 보기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50년 뒤처진 기술력에 대한 공포와 기득권에 매몰된 내부의 비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진실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고집하지 않고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통째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국내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이른바 탈출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 앞에 피처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내부 연구원의 뼈아픈 폭로와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도 유튜브를 보며 작업하는 이른바 귀족 노조의 탐욕이 어떻게 현대차를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왜 수십 년간 털을 잡았던 한국 울산을 포기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왜 인간 노동자 대신 로봇을 투입하려 하는지 그 비즈니스 이면의 서늘한 계산기를 두드려드립니다. 과거 하드웨어 스펙만 믿다가 아이폰 쇼크에 무너졌던 노키아와 삼성 옴니아의 비극이 2025년 현대차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노조와의 전쟁 대신 선택한 로봇과 미국행이라는 대안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생존 지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배가 왜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 처참한 내부 실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비명은 현대차의 심장부인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연구원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인 FSD를 통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동안 현대차의 기술 수준은 여전히 피처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술 격차가 단순히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무려 50년은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 나옵니다. 하드웨어, 즉 차체를 만들고 엔진을 얻는 기술은 세계 수준일지 모르나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는 테슬라는 물론이고 중국의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신생 기업들에게조차 완패했다라는 것이 내부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과거 삼성의 옴니아나 노키아가 하드웨어 스펙만 믿다가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던 그 공포스러운 역사의 대자비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할 회사의 발목을 내부의 적이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이른바 귀족 노조의 생산성 문제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생산 지표인 HPV, 즉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무려 30.5 시간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14.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대차를 만드는데 한국 공장이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은 인력을 쓰고도 시간은 2배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토요타의 24.1시간이나 GM의 23.4시간과 비교해도 한국 공장의 효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작업 현장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당당하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심지어 작업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는 이들까지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선 노조 집행부는 주 4.5일 근무와 정년 연장,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를 통해 1인당 무려 4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우선 채용이라는 고용세습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는데 생산성은 바닥을 기고 노조는 회사의 생존보다는 당장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 기묘한 불균형이 현대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회사가 왜 수십 년 공들인 울산을 버리고 조지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 하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 격차와 노조 리스크는
결국 현대자동차 내부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집니다. 경영진이 왜 국내 공장 개선이 아닌 탈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장인 정의선 회장은 현재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에게 쫓기고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지분 확보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자회사를 상장시키며 무리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니 핵심 기술 인력들은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남은 직원들은 경영진을 고소하며 진짜 사장이 누구냐라고 울부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진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이 법안은 이미 강성인 현대차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노조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졌고 파업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폭스바겐의 비극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사 88년 만에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폭스바겐의 몰락 원인은 현대차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성공에 취해 소프트웨어 전환 시기를 놓쳤고 비대해진 고비용 구조와 노조의 기득권을 꺾지 못한 결과입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폭스바겐의 뒤를 밟지 않기 위해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도 현실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일궈온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더라도 노조가 없고 법적 리스크가 적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로 핵심 생산 라인을 옮기는 것입니다. 한국 공장은 구식 모델만 생산하는 박물관으로 남겨두고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같은 미래 전략 차종은 모조리 미국에서 만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노조와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경영진의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준비한 가장 정교하고도 서늘한 복수극, 바로 인간 노동자의 자리를 통째로 지워버릴 로봇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수조 원을 들여 로봇계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성노조라는 통제불능의 변수를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가 꿈꾸는 미래 공장에는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유튜브를 보는 노동자가 서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파업을 하지도 않는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는 이 로봇 군단의 전초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로봇 한 대를 도입하는 초기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라 해도 1억 연봉의 노동자를 수십 년 고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결국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더 큰 기득권을 요구할수록 경영진은 인간 대신 로봇을 선택하는 속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기계에게 넘겨주는 비극적인 교체 작업입니다. 결국 현대차 노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치명적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당장 무너질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직금 4억 원과 주사점 5일 근무라는 달콤한 사탕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벌리고 사탕을 요구하는 사이 발밑의 생산기지는 이미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들의 자리는 로봇의 금속 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처절한 혁신과 소통보다는 해외 이전과 자동화라는 우회로를 택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이 빛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에 현대차는 내부 싸움으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영진이 로봇 뒤에 숨지 않고
진짜 기술 혁신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현대차의 끝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노키아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목리와 회피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던 현대차 역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술이 국력이고 생존이 실력인 시대입니다. 당신의 일자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서늘한 경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경영진만의 잘못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